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축축, 정확히는 어제부터 비가 축축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보면 연결식이 있었고, 아마 조만간 창녕, 고향인 창녕에 아마 묘소를 쓸 것 같고요. 중간에 화장한다고 그러더군요. 2시, 잠시 후 2시면은 보면 그 박원순 시장에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그 여비서가 은평 여성의 집인가요?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글쎄, 그동안 지난 닷새 동안 정말 지나치리만큼 그 여인을 갖다가 정말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 5차 가해, 6차 가해, 7차 가해 너무나 많은 심리적 압박을 주었죠. 심지어는 보면 무슨 이순신 장군도 뭐 관노와 잠자리를 했다. 그렇다고 이순신 장군을 뭐 벌할 수 있느냐 하는 식의 좀 되지 않는 논리를 내세우는가 하면은, 또 그걸 썼던 네티즌, 좌파 네티즌은 즉시 이걸 또 비난이 원체 심하니까 내린다면, 그런데 김구 선생도 그 비슷한 예가 점점점점. 참고로 아십시오. 김구 선생이 그 당시에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서 독립운동하던 가운데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인 처녀 뱃사공하고 있었는데 그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김구 선생도 뭐 그 처녀 뱃사공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 가졌던 그 당시 호랩이 김구 선생과 박원순 시장을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이야기죠. 어쨌든 그 천인공노할 일들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정말 교활하리만큼 탄력적이에요. 경우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우파는 어떻게 좀 우직스러운 데가 있는 반면에 그 진보 좌파들은 교활하리만큼 능굴능신합니다. 자기들이 조금 세를 얻었다 싶으면 오만방자했다가 조금 세가 떨어질 것 같으면 싹 고개를 숙이는 그것이 뭐 예전에 보면 막 옛날 구소련 또 현재 중국의 이제 옛날 마오가 그 당시 국공내전 벌렸을 당시에 중국 공산당의 행태가 딱 그랬습니다. 그 흔히 이야기해서 그것이 마오가 자기들 그 홍군들에게 내린 이른바 16자 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 적진아퇴. 적이 강할 때는 얼른 도망가라. 적주아요. 적이 조금 와서 지쳐서 좀 머무르고 있거든 가서 소란을 피워라. 다음에 적피아타. 적이 피곤한 듯 하면 흔한 얘기 조져라. 그리고 적추아퇴. 이 적이 퇴각하면 우리가 추격하라. 그리고 이 공산당들, 좌파들은 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세가 불리할상 싶으면은 통일 전선 전술이라 그래서 뭐 같이 하자 뭐 하고 고개를 납작 엎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 백선엽 장군의 그 묘소를 갖다 파묘할 수 있다. 만약 돌아가셔서 국립현충원에 모신다면은 나중에 지금 보면 독립 광복회 김원웅 씨가 바람을 잡았고, 현재 지금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거기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친일파는 국립 묘지에서 파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 당국자가 백선엽 장군의 가족들에게 당시에 돌아가시기 전 얘기죠. 저 국립현충원에 모시면은 잘못하면 나중에 법이 바뀌게 되면 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해찬 씨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해찬 대표가 백선엽 장군의 빈소를 참배했습니다. 또 청와대 노영민 실장과 이번에 국가정보원장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 옮긴 서훈 실장, 이 두 사람이 백선엽 장군 빈소에 참배, 문상했습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백 장군 빈소를 참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내심 지금 참배하고 싶어서 참배했겠습니까? 원체 분위기 안 좋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박원순 시장이 죽자 바로 그 다음날 우리 백선엽 장군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에 대한 홀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육군장이 뭡니까?
미국의 NSC, 미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의 NSC도 백선엽 장군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하고 오늘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예비역 장성들이 백선엽 장군은 당연히 육군장, 물론 육군 대장 출신이고 최초의 육군 대장이고 또 두 차례나 육군 참모총장을 지내신 분이지만은 그 이전에 다부동 전투에서 대한민국 백척간두의 위기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을 구한 진짜 호국, 구국의 영웅입니다. 혹자는 혹자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어떤 참 나쁜 친구가 이순신 장군이 관노랑 잠자리 했다? 참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외직에 나가는 장군들은 가족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당시 보면 관기를 갖다가 그래서 관노라고 그러죠. 관노를 붙여줬던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갖다가 주어 제끼는 참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좀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육군장이 뭐냐 이건 국가장으로 치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물론 뭐 서울에 있는 서울 동작동에 있는 서울 국립현충원이나 또 대전에 이제 백장군이 묻히실 대전에 있는 대전 국립현충원이나 뭐 그렇다고 뭐 등급이 높고 낮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또 서울에서 그것도 6.25 때 전사한 12만 전우들과 함께 묻히는 것이 더 상징적이죠. 거기다 지금 동작동 국립현충원은 백선엽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 모시고 헬기 타고 다니면서 L-19 타고 다니면서 직접 지목해서 건립한 데 아닙니까? 참 그렇다면은 굳이 장군묘역이 없다면은 거기 보면 사회공헌자라든가 또 국가유공자 묘역은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묻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원수 묘역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억지로 산을 깎아서 거기 이제 거기 산을 깎아서 두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헌한 바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그를 능가하고 있는 백선엽 장군의 묘소는 응당 거기다 모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 보니까 골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달랑 조화 하나 보내놓고 별도의 메시지도 없고 지금 집권 여당이란 민주당은 묵묵부답 이런 반구도 없는 가운데 그저 이해찬 씨,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서훈 씨, 정부에서는 정세균 씨 달랑 가서 고기 한번 까딱 하는 것 다다 보니까 지금 광화문에 있는 동아백화점 앞에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는 추모의 공간을 만들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5일 오전에 연결식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찬 씨나 노영민 씨나 또 정세균 씨 가서 마지못해 백선엽 장군 영정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한민국 60만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 하나 달랑 보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이자 대한민국 건군의 주역이자 대한민국의 오늘날 국군을 만든 야전 사령부를 만들고 우리 군을 현대화시켰던 진짜 건군의 아버지인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그 묘소를 직접 가서 참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행정부의 수반이거나 청와대의 주인이 아닙니다. 헌법상 60만 대군 대한민국 국군의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그 대한민국의 면면한 그 군대 역사,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에 가장 그야말로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백선엽 장군을 홀대한다면은 앞으로 어느 장군이 어느 군인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하겠으며 또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의 명을 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라도 이 황태순 TV 보시고 나면 즉시 가서 백선엽 장군의 빈소에 가서 참배하십시오. 문상하십시오. 제가 이제 아까 앞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통일 전선
통일전선 전술을 갖다 말씀드렸는데, 이 보면 박원순 시장 지금 한참 이제 화장하고 좀 창녕 내려가고 있겠군요. 거기에서도 보면 아주 강원 전략을 갖다가 교묘하게 펴고 있어요. 지금 최고위원인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갑작스레 약간 뜬금없이 서울 시민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또 보면 이른바 극성 친문, 극성 네티즌들은 갖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자리를 했다, 김구 선생도 그런 예가 있다, 그러하면서 그 여성을 갖다가 그야말로 신상털이하고 사실상 심리적 고문을 가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도 김혜영 최고위원은 서울 시민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또 그런 반면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같이 나는 그 여성의 편을 들기 위해서 참배하지 않겠다 했다가 문매를 맞고 있고, 정의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극성 문파들이 대거 탈출한다는데 정의당으로 봐서는 기회겠죠. 어쨌든 또 김혜영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박원순의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55만 명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에 청원했던 그 55만 명을 갖다 향해서 사자 명예훼손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진보 좌파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능글능신하고 어르고 뺨치고, 그러니까 지금 보수 우파 여러분, 이해찬 씨나 노영민 씨나 서훈 씨나 정세균 씨가 백선엽 장군의 빈소에 와서 참배하고 문상했다고 마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실제 그들이 제대로 백선엽 장군을 갖다가 대접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와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직접 백선엽 장군 빈소를 참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백선엽 장군의 그 다부동 전투와 또 평양 수복, 그와 같은 혁혁한 그런 공이 없었던들,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아버지하고 북한에서 자기 아버지 농정 개장하면서 북한에서 거지같은 삶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얘기할 거 없고 계속 보면 강온 전략 펴면서 한쪽에서는 백선엽 장군 빈소에 가서 문상하는 척 하면서, 또 뒤로는 백선엽 장군 이 법 바뀌면은 대전 현충원도 안 된다, 대전 현충원에 있더라도 파내겠다, 이런 식으로 보면 어르고 뺨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어떻게 혼란과 혼선은 그 세력의 지도자인, 그 세력의 최고 지도자인, 그 세력의 형식상 최고 우두머리인 문재인 대통령이 백선엽 장군 빈소에 와서 참배함으로써 그나마 조금 혼란과 혼선을 갖다가 정리하고, 지금 많이 상처 입은 국민들의 가슴에 그나마도 조금 사주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